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좀 소심하고 내가 이걸 쓰면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 친구에게 만약에 엄마가 이 내용을 딱 보고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 문법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순간 아이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만들거나 쓰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킹 라이팅을 잘하게 하고 싶으신 부모님께 드리는 충고 말씀입니다. 자, 흔히들 아이들이 정말 읽기도 잘 읽고 그리고 듣기도 잘 듣고 말하고 쓰는 것까지 잘해서 원어민 같은 영어 실력을 얻기를 바라시긴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잘 안 오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마 스피킹하고 라이팅 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스피킹 라이팅 같은 부분들은 애들이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보니 틀린 게 눈에 확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늘리고 싶을 때 하셔야 되는 부분과 하시면 절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찍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인데 과도하게 스피킹과 라이팅의 중심이 되는, 특히 라이팅의 중심이 되는 학원에 보내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크게는 6가지 그리고 작게는 4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돼요. 4가지 영역으로 나눠보면 다 아시죠?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문법도 있어야 되고 어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법과 어휘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으로 보면 이렇게 빼놓지만 이 문법과 어휘라는 것은 reading과 listening을 통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체계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listening 그리고 많은 reading을 통해서 이 어법과 문법과 그리고 이 단어가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 말은 이렇게 쓰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해낼 수가 있는데 아직 이 2가지 리딩하고 리스닝을 우리가 리셉티브 영역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리셉티브 영역이 아이들이 프로듀스를 하는 영역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리셉티브 영역이 이만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요 정도를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 리셉티브 영역을 가장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리딩보다는 리스닝에 더 치중을 하셔서 아이가 많이 들어서 이 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는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 단어가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를지라도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수록 하는 이 리스닝 영역이 일단 잘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리스닝 영역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리딩이라는 영역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셉티브 영역이 크게 커져야 되는데 리셉티브한 영역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덕티브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돌아요. 그죠? 자, 뭔가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충분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리셉티브 영역이 커지지 않은 친구들의 프로덕션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읽어내는 건 할 수 있는데 만들어내는 건 요만큼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이 라이팅으로 연결하시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스피킹 같은 경우도 보통 스피킹은요. 어머님은 스피킹 학원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학원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리스닝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듣기를 거쳐서 그 듣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피킹 쪽은 그나마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너무 처음부터 라이팅을 강요한다 라고 하면 사실 그 listening, reading, speaking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되는 부분이 writing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refine 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라이팅이 너무 강조된 곳에 처음부터 보내는 것은 사실상 아이에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과도한 참견 혹은 과도한 첨삭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리셉티브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사실은 이걸 내가 어디다 써먹고 싶겠죠. 그래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엄마가 시켜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원에서 시켜서 글을 쓰거나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들은 스스로 커가면서 자기가 틀린 부분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좀 소심하고 내가 이걸 쓰면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 친구에게 만약에 엄마가 이 내용을 딱 보고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긴 문법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순간 아이는 나는 영어를 못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만들거나 쓰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되게 늦게 시작했지만 저의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독일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운 언어로 배웠었고, 이 독일어를 배우면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자, 한번 은미 일어나서 읽어볼까? 라고 해서 제가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독일어 교과서를 펼쳐들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 잘해요. 선생님 좀 봤죠? 이러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한 달만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독일어? 그만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일어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가사라는 걸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 그 당시에 바로 그 날짜로 그만두고,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날짜로 당장 그만두고 대학교 들어가서 다시 스페니쉬 공부하고 독일어는 쳐다도 안 봤어요.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군가 거기에다가 피드백을 안 줘줬다 라고 하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만들어낸 것이 아무리 허접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다 손치더라도 아이가 할 때는 잘하고 있어. 와,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는 방청객이 되셔서 잘하고 있다고 자꾸만 격려를 해주시면 틀린 것도 자꾸 말하다 보면 더 잘 말하고 싶어져. 사실 누가 더 잘 말하고 누가 더 잘 쓰고 싶겠어요? 엄마가 더 잘 쓰고 싶겠어요? 아이가 더 잘 쓰고 싶겠어요? 아이가 더 잘 말하고 더 잘 쓰고 싶겠죠. 그렇게 되니까 첨삭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첨삭을 내려놓으셔도 내가 첨삭을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제가 무수하게 첨삭을 해봤는데요. 첨삭은 한번 눈으로 보고 한번 귀로 듣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단지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그래서 첨삭은 본인이 간절히 원할 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맞아요? 엄마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 해주셔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면서 본인 썼던 것들이 이렇게 내가 예전에 웃기게 썼었네 라고 하는, 나중에 조금 더 자라나서 보고 웃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패턴 영어에 너무 몰두하시는 거예요. 자, 좀 잘 쓰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패턴 책을 사다가 핵심 패턴으로 막 공부를 시켜요. 자, 핵심 패턴 이거 제가 언제 썼냐면요. 해커스에서 성인들 가르칠 땐 해커스에서 패턴 영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정해져 있거든요. 이 패턴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빠르게 시험 점수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패턴 영어 실제 생활에 쓸 수 있을까요? 실제 생활에 패턴 영어는 그렇게 많이 적용되진 않아요. 그리고 패턴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는데요. 패턴을 꺼내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게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턴 영어는 좀 아이들이 이제 좀 자기가 패턴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먹을지 고심할 때, 그때 그 아이가 직접 선택해서 쓰더라도 사실상 늦지 않고, 패턴으로 가시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써서 이 아이가 처음에 한 줄 쓰던 것이 두 줄 되고, 두 줄 되던 것이 세 줄 되고, 세 줄 되던 것이 한 바닥이 될 때까지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아이에게 이 패턴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순간 영어는 더 이상 언어가 아니라 아이에게 학습의 자료, 이건 지겨운 숙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어에서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 지켜봐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너무 많은 지적질, 너무 빨리 아이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 이런 마음만 접어 놓으시면, 그리고 잘한다 해주시면 아이의 공부 정서는 분명히 이 아이를 영어를 한국어처럼 잘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잘 믿어주시고요. 아이를 믿으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